아빠가 뭘 알아. 시험 해봤어? 시험 공부 내가 하는 거잖아. 그냥 좀 내버려 둬. 알아서 한다고 자꾸 엄마 아빠가 이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시험 기간 혹시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쿵 내려앉은 적 없으신가요? 아이를 위해 부모 모두 밤잠 설쳐가며 챙겨줬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일 때, 분명히 우리 부모는 아이를 위해 애썼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아이를 도와줘야 하는 거지?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지치는 건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력의 끝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부모님이야말로 어쩌면 이 시험 기간의 숨은 주인공일지 모릅니다. 만약 아이의 날카롭고 짜증나는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하고 그날 밤 잠을 설치셨다면 오늘 영상은 자녀가 아닌 바로 부모님,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바꾸려 애쓰다 지쳐버린 부모님들을 위한 진짜 멘탈 관리 전략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애써 외면했던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신호가 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음 5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는지 솔직하게 체크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아이를 보며 한숨을 쉰다. 아이와의 대화가 단답형으로 끝나거나 혹은 잔소리로만 이어진다. 아이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우리 부모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는 자책과 후회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온다. SNS나 주변에 잘하는 아이 소식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든다.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댓글로 개수를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 2개. 아직 괜찮습니다. 지금처럼만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3개, 4개. 주황색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혼자 애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5개 모두 빨간색 비상신호입니다. 지금 부모님은 괜찮지 않습니다. 아이를 걱정할 에너지가 나를 위해, 부모를 위해 먼저 쓰여야 할 때입니다. 이미 정서적으로 소진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부모가 힘들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까? 막연하게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건 마치 집안의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가족이 함께 그 물질을 마시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고 더 예민하고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모가 감정의 중심을 잡는 것이 수백만 원짜리 학원이나 과외보다 더 효과적인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부모님, 지금까지 정말 애쓰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잘해 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현명한 전략으로서 나 자신, 우리 부모를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이의 문제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부모인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이의 문제와 나를 분리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의 문제와 부모의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적이나 태도를 자신의 가치와 연결 지을 때 감정이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저러는 게 꼭 내 탓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려고 노력할 때 뇌에서 감정적 반응을 담당하는 편두체의 활동은 줄어들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문제야 라고 명확히 정리하고 구분하는 것. 이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소모적인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즉각 반응 대신 관찰합니다. 아이가 화를 내거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부모인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황을 먼저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바로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딱 10초만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눈앞의 상황과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지금 불안해서 날카로운 말을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은 지금 서운함과 조급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상황을 먼저 파악할 때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문장을 반복해서 되새깁니다. 마지막 3단계는 부모로서 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의하여 감정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아이 인생의 첫 번째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다음 문장들을 떠올리며 부모의 역할을 되새겨보세요. 우리 부모는 아이의 성적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과정을 설계하도록 돕는 코치이다. 우리 부모는 아이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해결할 힘을 키워주는 안내자이다. 우리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선택지를 넓혀주는 조력자이다. 이 문장들은 아이의 삶에서 부모가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대신 해결해주는 것은 아이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시야를 넓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아이의 인생 전체를 지탱할 단단한 힘을 길러주는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 부모는 불필요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아이는 부모라는 든든한 코치와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감정 관리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안정시키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노트를 펴고 두 가지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하나는 정서적으로 지치게 하는 활동, 다른 하나는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정서적으로 지치게 하는 활동 목록에는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적어보세요. 아이를 의심한 것, 아이의 행동에 그간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투영해서 화를 낸 것, 참지 못하고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를 반복한 것.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 목록에는 아이의 장점과 강점을 다시 생각해 본 것, 건강을 위해 열심히 유산소 운동한 것,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었던 것. 이 기록의 핵심은 객관적인 자기인식입니다. 부모인 내가 어떤 행동으로 감정적 소모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안정을 느끼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되면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시키는 행동은 의식적으로 줄이고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은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부모인 우리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 분명히 찾아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아이가 교복을 입지 않을 때, 혹은 시험장 앞에서 그냥 안 볼래, 시험 보기 싫어 라고 말하고 돌아설 때처럼 말이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분노와 절망감,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은 지극히 당연하며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드는 자연스러운 마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아이에게 그대로 폭발시키는 것은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 이미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필요한 위기 대처 매뉴얼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의도적으로 침묵하십시오. 너 왜 그랬어? 너 인생 망치고 싶어?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속에서 천불이 나고 당장이라도 이런 말들이 터져나오려 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자물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을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소통의 문을 닫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가장 이성적이고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2단계, 우선 기다려 주십시오. 부모는 당장이라도 학교에 전화도 하고 해결책을 찾아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순간 아이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스스로 마주볼 첫 번째 기회입니다. 부모가 이 기회를 무작정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이때의 기다림은 아이를 방치하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부모가 문제 해결에 직접 뛰어드는 대신 아이가 스스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다시 되돌아켜 볼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아이에게 보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 아이인 너를 끝까지 지지할 거야. 그러나 이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너의 몫이야.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부모는 기꺼이 너를 돕겠어. 이렇게 아이의 책임과 부모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할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부모에게 비난이 아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책임의 시작입니다. 3단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최대 2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보통 2주 이상 등교 거부나 문제 행동이 지속될 경우 이는 일시적인 반응을 넘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이는 부모로서 실패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까운 심리상담소, 정신건강센터 혹은 저희 센터케어와 같은 전문기관의 문을 반드시 두드리길 요청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를 바꾸기 위해 애쓰던 시선을 먼저 우리 부모를 돌보는 것으로 옮겨왔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적 중심을 단단히 잡을 때 아이는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중 유독 마음에 와닿았던 방법이 있으셨나요? 영상이 끝나면 혹은 괜찮다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에너지 소모 활동 목록을 적어보는 것도 좋고 나를 위해 다짐의 말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 첫걸음이라면 그 안정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걸음입니다. 저희 센터케어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교육 철학을 실제 학습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의 학습 유형을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소개 콘텐츠 전용 채널 센터큐의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자녀 교육이라는 어려운 여정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장 체계적인 분석과 따뜻한 공감으로 부모님께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가장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 센터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